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 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나이 순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하나만 한 소리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형님 여기 나오시는 거 아주 즐겁죠? 즐겁죠.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여기 나오는 거. 모든 방송을 다 좋아해요. 돈 주는. 돈 주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돈 주는. 아 근데 우리 형님은 그 채널 A에서 굉장히 그 고생하시더라고. 힘들어요. 3대 1. 네, 3대 1로 그러니까 이 형하고 생각이 다른 세 명과 네. 또 이 형 혼자 혼자. 앉아서. 아 근데 거기서 힘듭니다. 묵묵히 돈을 얼마 한 500만 원 줍니까? 거기서 여기보다 덜 줘요. 아, 여기보다 덜 줘. 여기보다 덜 준다고. 묵묵히 그 진짜 내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유튜브 댓글 보면 가끔씩 돈진봉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누구예요? 돈진봉.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아니 국회로 있나 봐 프로필 누가. 사진은 우리 최진봉 아, 교수님이신데 그래. 그러니까 돈진봉. 그분이 어. 내 이름을 도용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우리 형님이 돈진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잘 쓰세요. 아. 후배들을 위해서. 아, 많이 밥 사고 그럽니까? 커피도 사주시고. 네. 아니 돈을 후하게 쓰세요 또. 아무튼 오늘 이제 말에 양이 많은 분들이라 소개도 하기 전에 치고 나오는군요. 제 생각엔 이제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느껴지는데요. 맞나 모르겠네요. 배종찬 소장님. 네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사실 보이기에는 막내인데. 아 이놈의 좀 나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랑 나이가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머스크랑 머스크하네요. 저거 이제 오늘 계속됩니다. 자, 오늘 계속됩니다. 내가 저거에 너무 질렸지. 네, 질려. 정영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매우 왜 그래? 오늘 저분을 부른 이상 저걸 견뎌내고 감수해야 됩니다. 정영 씨의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머리빨의 기력은 아마 그럼요. 가장 젊을 것 같습니다. 머리숱도 많고 예. 위로 향하는 저 정말 강력한 힘, 예. 그렇죠. 대단한 머리 스타일입니다. 네. 비아그라를 갈아서 칙칙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다. 아, 이게 이분들이 아니, 시사 아니. 맞지? 비아그라죠, 비아그라. 마음을 비아그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머 시동을 쓸 거네요. 네. 김용민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종편의 남자들로 이렇게 여기 그 서브 타이틀이 달려 있던데 저는 가편의 남자입니다. 가편이요? 네. 가편 다음에 종편인데 가편 단계에서 편집이 되는. 종편. 그 이제 방송 용어라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식한 분들도 듣습니까? 막 던지네 진짜. 아 근데 용민이 형이 그 배종찬 형님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왜소하네. 아니 최근에 우리가 예. 같이 듀엣으로 방송을 몇 번 했어요. 아 그래요? 난리야. 왜요? 왜? 난리야. 좋다고. 아 좋다고?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계속 하세요, 둘이. 이 형이 잘렸어. 근데. 저 형이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이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 중이잖아요. 네. 거기 이제 선거관리위원이기도 하고 가장 지금 주요 인물입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당에 돌아가는 핫한 소식들 전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87년생이에요? 87년생입니다. 토끼띠. 예. 띠동갑이야. 와 진짜 국민의힘이 요새 너무 젊어지고 있습니다. 87년생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그나마 내용은 김재섭한테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거 좀 부담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또 우리 저 이준석 후보자가 저 옆 동네 사는 동네 형입니다. 아, 동네요? 제가 보따리 갖고 왔기 친분? 때문에 오늘 네. 드릴 말씀이 많다. 이렇게 서사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요새는 뭐 어떻게 해서든 이준석이랑 엮이려고 합니다. 네, 동네로 엮어버리네요. 아니 김재섭 위원은 근데 어떻게 비대위 된 거예요? 저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그냥 조그만 장사 좀 하다가 어떻게 정치에 뜻한 바 있어서 그렇게 뭐 흘러 들어왔습니다. 뭔가 또 아빠 찬스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이다. 얘기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 보면 뭐 에어수입니다. 있어. 에어수죠.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에어수저기 때문에 그런 뭐 아빠 논란들은 없고요. 뭐 있는데.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형님들은. 약간 힙합 분위기가 있어요. 제스. 죄송. 아니, 저는 그런 분위기 아 없습니다. 재수없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야.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최진봉조차 안 웃으면 진짜 썩은 겁니다.
최진봉이 안 웃는 건 완전 썩은 멘트야. 최진봉은 진짜 제 책임만 해도 웃어요. 아니, 근데 저 웃어줍니다. 제 웃음이죠. 제 멘트가 잘 때 생각이 나. 억울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화나서. 아니, 그러니까 최진봉이 안 웃는다 그러면 얼른 내 멘트를 주워 담아야 돼요. 예,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자기 뭐 하는 분야에서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면 정치권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 생각할 수 아니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정말 정치에 뜻이 있으면 뭐 그 당에 직접 뭐 연락을 해갖고 내가 이런 봉사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아니면 있잖아요. 우리 아빠랑 유승민 씨랑 친하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예요 정확하게? 뭐 그 말하기 좀 애매한가 보네. 아니 뭐 그건 아닌데요. 네. 너무 길어질까봐. 아 네. 길게 들을 만한 인물은 그러니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아 그래요? 어. 공천 받았다가 떨어졌다가 김종 위원장이 그 뭐 비대위원 한번 해봐라 해서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돼가지고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어떻게 눈에 띄었어요? 저 김종 위원장님을 총선 치르기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그 가까운 그 멘토분이 있으신데 네. 그 멘토분이랑 어떻게 통해서 한번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 뭐 정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의 어떤 예. 그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관상만 보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김종인 위원장 굉장히 깐깐한 줄 알았는데. 관상으로 가. 첫날 뵀을 때 단순하시네. 저한테 정치를 하게 생긴 얼굴이네. 정치 한번 해봐. 해가지고 관상이네. 진짜 관상인데. 진짜 그랬어요. 야 김종인 위원장 야.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럽네. 아 실망이야. 아니 저도 한번 뵀거든요. 네. 썩소를 저한테 날리시더라고요. 네. 네.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넌 돼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 에피소드가 그래요. 뭐가 있어야 최진봉이 안 웃습니다. 안 웃겨요. 아니 지금 우리 진봉 형님이 당 떨어졌어. 당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네, 그래요. 아 근데 조 형님이 요새 방송 많이 돌아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오랜만에 모셨잖아요. 배종찬을. 아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을 줄 알았는데 완전 정체입니다. 아니 사람 바뀌면 안 돼요. 와 이렇게 안 바뀌나? 사람 바뀌면 위험해. 아 알겠습니다. 형님이 더 당이 필요하신 것 같은 느낌에. 예. 배종찬 네. 웬만하면 그냥 뭐 드시고 계세요. 예. 저희가 뭐 부담 안 드릴 테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그 선거가 한창입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 국민의힘 그 당 대표. 네. 지금 이제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는 오늘 이제 그 전화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4시 16시 기점으로 전당대회 투표율이 35.67%입니다. 화요일 16시 기준. 그냥 화요일 네, 어제 오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5.67%고 이게 역대 유례 없는 높은 투표율이라 가지고 이번에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괜히 궁금증 증폭시키지 왜냐면 말고 이게 그 전에는 없던 지금 참여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못해서 그러는 건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역대 유례 없는 투표율인 것은 팩트다.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배종찬님. 이게 투표율이 높을 때는 네. 타격이거든요. 타격? 타격. 전대미문의 일이잖아요. 네.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전례 흔들게 되죠 고개를. 근데 난 진짜 솔직하게 나 이거 할 줄 알았어. 나 이거 너무 미안한데 전대미문 할 때 한번 봐. 전례 이거 나 할 줄 알았다. 와 큰일 났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건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건 왜냐하면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네. 바람은 누구냐? 이준석 바람이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이준석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건 이전과 다르면 네. 이준석이죠. 이전과 다르면 이준석. 안 하면 듣게 해라. 아니 안 하면 듣게 하라고. 이전과 다르니까 이준석. 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런 걸 이준석은 다 견디고 예, 그러니까. 하루에 17개를 돕니다. 야, 방송을. 그러네. 이준석은 아, 저런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만난 거야 이준석이. 괜히 당대표 후보가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양반 정말 그 저기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된 이후로 정말 모든 프로그램 시간만 맞으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제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 주로 토론 패널로 나가잖아요. 관심 상대가 없어. 누구냐에 가리지 않고. 다 나가요. 그럼 멋있어. 심지어 제가 이 한번 했던 헬스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준석이 형이랑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거 드는 컨텐츠 찍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형님이에요. 아니 하여튼. 내가 사실 그게 또 굉장히 그 기시감이 있는 게 2000년대 제가 라디오 시사 작가도 좀 했었는데 그때 정말 빠짐없이 심지어는 자기가 전날 서울특별시장 그 경선에서 떨어졌는데도 정말 분한 마음에 잠을 못 이뤄서 새벽잠이나 들었을 그 사람조차도 또 나와. 전화 전화 홍준표 연결해. 전 대표인데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잘 됐습니다. 틀림없이 잘 됐어요. 예. 아니 사실 그 이재호 대표님만 해도 이 매불쇼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지를 물어봐요. 김용민 나온다면 안 가. 아 진짜 명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호 장관님도 상대랑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런 걸 안 가리네. 전혀 안 가리죠. 그건 뭐 자신감이에요? 아니면 건방짐이에요? 뭐예요? 이때 이제 궁여지책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급하니까. 예. 생계 때문에일 수도 있는데 아니, 생계 같지는 않고. 생계 같지는 않고. 그 일단 그 하여튼 닥치는 대로 자기가 미디어에 노출이 돼야만 전국적 지명도를 갖게 된다라고 판단한 거 같아요. 꿈이 좀 이를 때부터 굉장히 컸나 보네, 그죠? 명민한 거지. 난 거기에 그 성공의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자기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지도 천천히 쌓아놓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게 참 부족해요. 특히 초선들, 재선들조차도 자기에게 이로운 이슈인지 아닌지 그걸 또 살펴서 만약에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이 좀 이게 되는 사람들이다 싶으면은 말이 되는 사람이다. 안 나가고. 안 아니, 나가고. 입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싶으면 안 나가요. 예. 그런 자세로 나가면은 그 민주당은 계속 꼰대 정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상대 패널로 가장 선호하는 패널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 예. 연사들이 예. 보수 쪽 연사 중에 가장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건데.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분이 이제 홍문표 의원 같은. 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홍문표 의원. 야 이거 너무 불명예스럽다 진짜.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좀 껄끄러워하는 상대는 이준석이죠. 이준석이야? 껄끄럽게. 진짜. 예. 근데 사실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내가 이겨도 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지. 지면은 망신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있겠군요. 네. 우리 저 김재섭 위원은 요새 이제 방송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리는 거 있습니까? 저는 가리는 거 없습니다. 가리는 거 네. 없어요? 롤 모델 이준석이에요. 그건 아닌데 가리는 건 없습니다. 상대 누가 나와도 껄끄럽지 않고. 뭐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그래요? 네, 흘러갑니다. 그냥. 지금은 사실 뭐 별로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죠, 그죠? 김재섭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져서 지명도가 확보된다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럼요, 무조건. 그럼요. 지더라도. 지더라도. 예. 아니면 1대1로 제일 붙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딱 한 명만 그냥 고를 수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센 사람이겠지. 홍문표? 아니 민주당 쪽이 민주당에서요. 네. 이 사람이랑 문재인? 저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 죄송합니다. 네.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그 유시민이 이사장이랑 한번 좀 해봤어요. 어떤 주제를 갖고? 아니 뭐 낚시? 좋잖아. 저기만 가면은 최진봉이 안 웃어요. 진짜 희한하네. 웃어요. 이제는 부탁한다. 웃어요. 그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 네. 이야기를 좀 한번 하자면 나경원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감정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전략상이 아니라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빈정이 좀 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주호영 대표도 그렇고 이번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이긴다고들 생각하셨어요. 그거 확신이 있었구나.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바람이 불고 나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돌풍 수준에서 있을 때 출마하신 거고 지금 사실 거의 뭐 태풍 수준이 된 거고 그 이제 우리가 나경원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캠프를 꾸린 걸 보면 야 이거 완전 전대 조직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이다. 나경원 그 전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하실 때 그래가지고 사실 오세훈 캠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전현직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한테 경선 과정에서 졌잖아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 이긴다고 그랬었어요. 다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나경원 캠프는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 와, 그 서로 가려고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와, 이대로 그냥 전당대회 그대로 나가면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오세훈 캠프에 있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김병민, 이준석, 김재섭 이렇게 당시 이렇게 힘없는 애들, 나경원에서 안 받아주는 애들, 안 받는 사람들, 떨거지들. 주로 이제 이쪽에서 출연 많이 했던 병민 형도 여기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체육도 껴야지. 제가 오세훈 시장 여기서 당선됐다는 소문을 익히 들고 왔기 때문에. 김재석 입 조심하시고. 박영선 여기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우상호도 나왔어요. 우상으로. 여기는 영향력 없습니다. 우상호도 나왔습니다. 요즘 우상호 의원이 뭐 주목받는 일이 있으시던데, 근데 이제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참 중요한 게 네.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주목받았는데 안타까운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보면 저는 이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거죠. 변화 무감지.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조사,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있거든요. 중도층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저는 4명의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을 제외하고는 MZ 세대의 돌풍을 몰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MZ 세대가 중요한 거지. 2030 세대를 끊어 안을 수 있을 만한 전략을 가지고서 당 대표 선거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가면 되겠지 내가. 그래도 인지도도 높고 네. 그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좀 안타까웠으니까 동정론도 있을 테고 정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당내 세력도 있고. 그래 우리 나경원이 아이고 우리 경원이 이러면서 좀 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MZ 세대의 배반이죠. 네. 배반의 장면. 자, 우리 그거 배반의 장면 하나 하려고. 우리가 주목한 거에 비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네. 아니 이 말씀에 제가 조금 보론을 하자면은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MG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드디어 와 우리가 똘똘 뭉쳤더니 2030 남성 세대들이 똘똘 뭉쳤더니 와 판이 이렇게 확 바뀌었네. 효능감이 막 생겼어. 주목을 막 받은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을 지지했더니 막 이준석이 막 지지율 1등이 되고 파란을 일으키고 또 뉴스의 중심이 되고 막 불이 붙었단 말이죠. 여기서 야 내가 이렇게 지지를 했더니 이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준석 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구도에서 이 프레임에서 이준석을 공격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은 다 이제 유탄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 강 건너 저쪽에서 장유유서 얘기를 했다가 난데없이 핵폭탄을 맞았잖아요. 자기는 남에 대한 걱정을 해준 건데 뭐 취재하는 꼰대 발언으로 완전히 네. 엄청난 그 포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또 지금 나경원 후보가 그 주호영 후보가 지금 이준석 후보를 막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족족 그게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오히려 이준석한테 더 도움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아주 묘한 그런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럼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개파 공격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배제론 이런 것들은 빨리 철회해야 되겠다. 안 먹히는구나. 안 먹혀. 이준석 현상이 아주 고약해요.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뚫을 수가 있었던 무슨 거예요? 전략이 있어요? 네. 그러면? 눈물로 흡수하는 거밖에 는 방법이 없어요. 마침 오늘 이준석 눈물을 공격하지 보이셨는데 말고. 오늘 눈물을 제가 흘리셨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그다음에 조경태 조경태 의원님이 남의 당 그 사람이 약간 더 이제 잘 MZ 알아. 세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그 이분들이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조중동입니다. 아, 반면에 그렇지. 이준석은 이슈 링크를 봐요. 그렇지. 이슈 링크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이 커뮤니티 상의 공론장들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거기 아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날것의 언어잖아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뭔 새끼 다 막 그 날것의 언어들이 나오는데 바로바로 그것을 대응하는구나. 바탕으로 대응을 하고 그 현장의 언어를 최대한 세련되게 정치화 시켜서 그거를 공론장에 또 가지고 오는 일들을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 그래도 그렇죠. 쟤는 내 목소리를 계속 보고 있나 보네. 이거 이렇게 내가 되는구나.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되고 저거 지금 되게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내용인데가 본인들이 보기에 20대 30대 남자들이 보기에 이준석이를 앞에 세워놨더니 야 이거 우리 목소리가 되는데 이 효능감들이 생기 말하자면 그 우리 저희는 이제 저도 80년대 생이긴 하지만 80년대 중후반생부터 90년대생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이랑 이런 그 굉장히 빠른 역동적인
의사소통에 능숙한 사람들이라서 말하자면 이준석이란 조이스틱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정치판에. 그렇지. 그래서 김재성 방송 좀 하는데 조이스틱. 조이스틱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또 비하하니까. 왜냐면 또 우리 소장님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옛날 언어로 조이스틱이 하나 생긴 거고 해보니까 이게 정치판에서도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 이준석이 괜찮은 캐릭터구나. 내가 이 캐릭터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도 막 며칠 만에 몇 억이 현질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준석이 잘 나가는 게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은 어떤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이준석 디스해봐야 소용이 없다. 나는 이준석의 그렇죠. 적이다. 이걸 인증하는 것밖에 안 아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나경원 후보는 울어야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이거는 실화인데 2011년 12.4였나 그때 그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박 시장 캠프에서 들은 2011년 얘기인데, 맞아요. 예, TV 토론 때 그 이제 나경원 후보가 막 가족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토론에서 그런 소문이 그 첩보가 입수됐어요. 그게 첩보가 돼요 어떻게? 그래서 이쪽도 네. 그날 바로 그 첩보가 입수돼서 같이 어떻게 울죠? 대응할 것인가 네. 막 울면은 박 시장이 일어나 가지고 이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건네면서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만 좀 해요.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울진 않았어. 근데 저는 반대인 게 저도 이게 20몇 년간을 선거판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울면 안 돼. 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근데 왜냐면 노래 하려고 그랬던 거 해요. 산타 할아버지 나와야 돼. 예능에서는 또 이제는 눈치 보네. 예능에서는 울면은 동정론이에요. 왜냐면 왜 울까? 감정이입이 되는데 정치에서는 안 된다. 나약해 보이는구나. 선거에서 울면 그렇죠. 나약해. 리더는 뭔가 좀 강해 보여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렇지. 나약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경우에는 대변인 현상이야. 이준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응어리졌거든. 2030 MZ 세대는 네. 우리 MZ 세대가 응어리진 것을 이준석을 통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냐? 버버걸의 역주행이다. 뭐죠?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이다. 뭐가요? 알았어. 자, 신청곡 롤린 안 돼요. 롤린. 근데 노래도 안 맞아 또. 최진봉 교수님 출연료 주나요? 한 마디도 안 하는데. 나한테 지금 말할 최진봉이 더 나아. 지금까지. 최진봉이 오늘 아주 듬직해 보인다. 오히려. 최진봉 컨텐츠가 더 좋아. 지금까지는.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침묵의 컨텐츠.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 이준석 현상을 어떤 그 빈틈을 노리기 위해서 이 뚫기 위해서 사실 2030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뭔가 능력제일주의 이런 거를 조금 깨부수면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먹히는 이거 안 상황이에요. 먹혀? 왜냐면 안 먹혀. 이게 백약이 무효야. 그러니까 2030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재보선 선거 판도 마찬가지야. 프레임 하나가 딱 씌워지니까 정권 심판론이 싹 씌워지니까 백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 돼버린 건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쇄신 개혁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전체판을 뒤엎고 있는데 처음에 이준석이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내가 채널에서 맨날 같이 하잖아 방송을 그 세 명 3대1 할 때 그 이준석 있었거든. 네네네. 옆에서 보면 자기는 출마를 결심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김웅하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도 본인의 바람이 불 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돌풍과 태풍이 불 거를 본인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본인은 나가면 김웅과 단일화를 해서 나경원이랑 주영훈과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도 놀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 본 게임이 들어가기 예비 경선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도 적합도. 근데 계속 이준석이 앞장서면서 바람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주호영 그다음에 나경원 두 분 같은 경우는 경험 그다음에 경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먹힐 줄 알았는데 안 먹히는 거야.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점이에요. 2030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바람이. 그렇지. 근데 TK 지역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지. 왜? 어.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기본적으로 대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판을 단순히 대표 선거로 보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이제 전략적 선택으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TK 지역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은 이준석이 아니더라도 이준석이 돼야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어찌 보면 네. 대세론을 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보여요 저는. 네. 이 사실 TK에 계신 그 보수 성향의 중장년층 유권자들이 굉장히 고루한 사람들이고, 야 그래도 정치는 좀 어른이 해야지, 경험 있는 애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낡은 정당의 이미지를 씻어줄 수 있는 주자가 나온다면은 그분들은 올인합니다. 실제로 TK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 결과도 있어요. 심지어 그 탄핵 찬성 발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것들, 젊은 것들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지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뭐 걔 좀 제가 낫지 이렇게 해서 좀 반포기한 마음으로 지지했다면 그 선거를 여러 번 지다 보니까 좀 그렇죠. 강해져서 급해진 건가요? 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래서 보수 미디어 시장에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건데, 뭔가 이 진보 쪽에서 쌈박하고 새로운 뭐 뉴미디어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면은 반드시 유사품이 나옵니다. 보수 쪽에. 네, 그렇죠. 예전에 그 저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할 때도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무슨 뭐 저격수다도 나왔었고. 기억하시죠? 예, 저것도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꼼수다. 제목이 그래 너는 꼼수다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착각하신 게 나는 꼼수다는 이거는 MB 입장. 그렇죠. 진행자들이 꼼수다라는 게 아니라 그 MB를 패러디한 건데 그 우리 스스로가 나는 꼼수다라고 한 줄 알고 그래 너는 꼼수다가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래 MB는 꼼수다 이게 돼버린 거지. 하는 건데. 예. 그 엄호성 전 의원이라고 그분이 이제 하셨던. 우리 저 예, 또 네. 재밌는 분석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김재성 근데 네. 지금 태도가 아이고 내가 제일 잘하는데 너는 애쓴다. 내가 들어는 줄게 이런 태도야. 지금 오늘은 태도가. 사실 재무대입니다. 네. 오늘은 재무대고요. 제가 그 이준석 소위 말하는 이준석 현상을 좀 지켜보면서 그 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다 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 사실 처음에 정치적 주류를 형성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4.19 세대 1940년생 정도들이 처음에 이제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셨고 그 이재호 선생이나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0년대생들이요. 예. 네, 그들이 이제 정치적 유효 기간이 만료한 다음에 최장집. 소위 말하는 386 세대에서 한 2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정치적 주류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60년대생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20년이 지나서 그럼 이제 몇 살입니까? 80년대생. 이제 이 기존의 386 세대가 정치적 유효 기간을 만료하고 애초에 다른 이제 사회 90년대생들이 이 사회에 뛰쳐나오고 신인류로서 이 사회 주역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가는 80년대생 정치인들이 이제는 우리 그 정치권의 주역이 될 것 같다라는 듣자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그 있는 70년대생은 어디로 가냐? 뭐야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네. 추가적으로 여기 죄다 말씀드리자면 70년대생인데. 아니 당신 뭐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도 당연히 그 세대별로 투표 성향들이 조금 바뀌는데 60대 이상은 아까 TK든 뭐든지 간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40대 50대만 이상하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아요. 30대 이하는 뭐 압도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적인 나는 패싱됐다. 나의 시대가 갑자기 60년대에서 80년대로 주도권이 넘어가니까 이런 긴장감들이나 이런 허탈감 같은 그럴 것들이 수 있겠네. 있으니까 반사 심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나보다 잘 나가는 동생 만나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런 이준석은 느낌이라고 보기가 생각이 싫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최욱 우리 앵커는 잘 아시지만 이미지로 보여지는 이준석과 실제 이준석은 달라요. 달라요. 모른 척. 저 진짜요? 네. 뭐 어떤 식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화되어 있는 언론에 그런 이준석과 평소에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준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중적 여기서 뭐라고- 이미지의 이준석은 뭐고 실제 이미지는 뭐예요? 대중적 이미지 이준석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세대로서 이 세대를 리드해가고 앞장서가고 예의 바르고 뭐 이런 예의 바른 이미지잖아. 이미지 없는데.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면서 만나거나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특정한 캐릭터를 이준석이 갖고 있어요. 그걸 말을 안 하시더라고 대부분 다. 그럼 뭐죠? 말을 어떻게 하냐고 안 하는데.
뭐야? 저 지옥 콘텐츠가 좋았어. 최종 당국이다. 누가 불렀어요?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고. 총체적 난국이야. 우리 김재섭 위원님, 네. 혹시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발행 불었잖아요. 네. 그러면 나경원 캠프에 있는 분들 혹은 뭐 다른 캠프에 있는 분들이 주호영. 슬쩍 이준석 캠프 쪽으로 그렇게는 못하. 형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그게 네. 쉽지 않은 게요. 네. 그 이준석이 캠프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워낙 독고다이 같은 사람이라 본인 혼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금 4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4명. 누가 들어오면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네요, 4명이. 걔는 또 4일 이상 안 모여. 아니 그 후보님은 저 술 먹을 땐 5명이서 술 먹더니 캠프는 왜 4명만 다니는 거야 그 후보님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예. 그게 사실 또 문제인 게 진짜 이 실효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사람. 그 대표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래서 그건 공개 채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 채용으로? 네, 시험을 통해서 엑셀 능력 보고 컴퓨터 능력. 네,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예. 그 보니까 주요 그 임명직 당직자 몇 명은 임명을 하고 그 밖에 또 주요 몇 개는 공개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네. 아마 본인이 그 오히려 부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괜찮은 의원님들이랑 지금 소통을 하면서 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띄워주나? 우리 김재섭 의원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네. 국민의힘이 사실은 가장 낡은 정당 아닙니까? 그런 가장 낡은 정당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 틀을 짜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대선을 앞두고 뭐 좀 선거 한 2, 3년 뒤에 있다면 모를까 당장 이게 되겠냐? 1년도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런 혁신적인 체제 속에서 대선을 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염려가 돼요. 그 부분이. 기성 정치인들이 좀 흔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결국에는 김무성, 김종인 이런 사람들과 손잡지 않으면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또 올드보이들이 또 수렴 청정 논란도 또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김종인 점에서 위원장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지금 거의 김종인 뭐 위원장에 안 대해서 가장 들어오신다고 우호적인 하긴 사람이 하는데. 이준석 그러니까요. 후보예요. 네. 안 들어오신다고 하긴 했는데 네. 뭐 직간접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는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사실상 이번 보궐선거에 승리를 해버리면서 승리의 남신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가시게 됐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불안정성들을 상당 부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김종인 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주요한 메시지들이나 아니면은 의사결정들은 이준석이 다 하되 아마 그 좀 서포트라는 방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주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가장 하고. 낡은 당이라고 말씀드린 근데 건 그 저는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예. 재건축도 확 낡아야 재건축을 하지 어설프게 한 2,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못 하거든요. 다행히 확 나갔다. 다행히 확 낡아서 재건축이 가장 낡은 정당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낡은 정당은 뭐냐면은 집단 지도 체제 그 분권형 리더십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김종인이 메시지를 담당하고 이준석이 뭐 당권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 머릿속에는 접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대표는 눈에 보이는 대표는 이준석이지만 실상은 김종인의 지금 리더십 속에 있다. 이렇게 또 오도가 된다면은 이 기관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당 대표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당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이건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향력을 다시 행사한다면 저는 이건 이준석 돌풍이 순간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MZ 세대를 견인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조금만 견딥시다 우리. 네네네. 롤린. 네네네. 견디는 게 더 빨리 끝나는 방법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네. 순간 네. 아니 또 도돌이표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람아 멈춰다오 혹시 그 노래? 바람아 멈추어다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저는 이준석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 꿈틀대는 이유도 네. 2030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입당 입질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 행보 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 가까워. 그건 왜냐면 두 사람이 결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천 총장도 스텝 꼬이는 거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저는 최악의 선택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아 그게 최악일 것이다. 최악이다. 근데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물론 배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그 만약에 이제 후보가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되면 저는 분명히 말 실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말 실수를 할 거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대표 선거 나와서는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사적으로 아니면 제가 방송할 때 종편에서 특히 방송할 때 정말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앵커가 제재할 정도예요 말하는 게. 근데 대표 선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정제돼 달라요 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어느 순간 화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해서 그럼 왜냐하면 대표가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패널 나와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긴 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나 하면 그게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냥 김종인 위원장을 만약에 영입한다면 본인의 그 경륜이나 이런 분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할 텐데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만약에 이런 확실한 겁니까? 거는 네. 이제 교수님은 이준석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인사를 안 해. 인사를.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방송 중에 이준석 후보한테 그 왜 그렇게 인사를 안 하냐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뭐래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했나? 인사를 안 해. 일단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약간 인사할 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래서 가볍게 눈 인사를 해요. 아 눈으로. 우리 최진모 교수님이 잘 눈을 안 쳐다봐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막 던지는 거. 본인이 몰랐어. 지금. 본인만 지금 왕따 그게 당한 아니라 거예요. 배종찬 소장님은 인사 안 했는데 한 걸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이준석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 쟤는 내가- 나한테 인사한 거야.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최진모 교수님이 인사야. 뭐라고? 인사야. 인사라고. 인사를 하는. 네네. 아니 저는 제가 미국에 13년 살았잖아요. 저도 아메리칸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 좀 자랑해. 아 너무 좀 약간 좀 궁색하네요. 네네네. 광고 좀 듣고 옵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선님 네. 어떻게 오늘 괜찮습니까? 괜찮은데 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들 말씀이 엄청 많으시네요. 오늘 너가 제일 많이 했어. 이제 못한 말이 많아가지고 경륜에 비해서 네. 욕심이 많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이 바람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당 대표 되고 나서 갑자기 굉장히 호의적이야 형님은. 이준석 아니, 근데 그 저- 예. 대표가 너무 갑자기 또 이제 기성 정치에 닮아간다는 아. 뭐 말하자면 외연을 넓힌다 혹은 뭐 화해 리더십을 펼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히려 그게 한다면은 걱정이군요. 아니 혁신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준석 아까 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 모시는 거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차피 대선판 되면 당 대표는 사회자잖아요. 그 결국 무대에 오른 사람은 대선 후보고 네네. 그 대선 후보를 얼만큼 빛내주느냐의 역할을 가지고 역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은 적어도 그 사회자 역할은 기똥차게 잘할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그 무대를 설계하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뭐 그 위에 상황 정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지진 않을 것 같고 아니, 그냥 사회자하고 그 PD는 달라요. 그러니까 PD 따로 사회 따로. 언제든 PD에 의해서 이거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 김종인이 PD예요? 예? 아직 PD를 아니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사회자를 보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아 여기요? 제일 잘 나가는 사회자. 여기는 워낙 압도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준석도 압도적이거든요. 나는 사회자가 아니라 난 최욱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기 제욱이야. 때문에 우리가 그 PD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의 라는 말씀을 좀 핵심은 드리고 뭐냐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이준석 씨가 이번에 만약에 압도적 지지율로 가면 그러면은 뭐. 그럼 상황 필요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매불쇼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바이러스가 옮겨갔네. 네네. 짜증나. 입 좀 조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면 유승민 전 대표도 입장이 좀 난처하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둘이 사이가 안 될것 좋다더라고. 같은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압도적으로 네. 야권 후보 중에 1위인데 그렇죠. 윤석열 필요 없다.
관심 없다. 아 김종인이. 그러잖아요. 뭐 저기 검사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는 사람 없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쓱 발을 한번 뺐습니다. 궁색하지만. 그거는 이제 내 말이 이제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어법이요? 반어법으로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 누가 그거를 이건 윤석열이 아니지. 네. 라고 잠깐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톤으로 한번 해주시면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봐요. 비슷한데 생각보다. 둘이 콤비야. 밀어주고 뛰어들겠어. 거의 밀어주고. 남성남 남창.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좀 네. 듣고 와서 이제는 좀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선님. 네.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할 까는 테니까. 일만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난장판 최진봉, 김용민, 배종찬, 김재석 이렇게 네.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분과 얘기 나누는데 컨텐츠 하나 뽑아내는 게 참 어렵네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말은 참 많은데 네, 네. 컨텐츠가 나오기 힘들어요. 네. 일단은 민주당 그 대선 경선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 경선 연기론. 연기론. 네. 요거 이제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한두 주 정도는 미룰 수밖에 없을 한두 것 주 같아요. 미룰 왜냐하면 것 같으면 왜? 5월에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시간상으로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도 지금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지금 한 3개월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두 주 정도는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두 주 정도. 9월 중순 하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쪽에서는 반발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건 뭐 시스템적인 문제니까. 그건 어쩔 수 지금 없어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재명은 안 된다. 딴 주자 제3의 주자를 내세워서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하자. 지금 이런 주장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경선 연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재명 지사 쪽 입장인데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떠나서 당원은 9월 초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당원을 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합의에 준하는 그런 서로의 어떤 모든 그런 후보들이 공감대가 합의하지 형성되지 않으면. 않는다면은 네.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건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표로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여론이 관련된 여론조사는 일정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지표를 보면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지층. 국정 수행. 근데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권 구도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상당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임기는 남아 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부담이 되는데 정당으로 봐서는 이게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대권 후보들이 막 모여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으쌰으쌰하자 이렇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가. 그럼 최근에 좀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돌풍에다 밀려 이게 좀 뭐 만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은 좋은데 이게 대선 후보들 사이는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는 그대로 가. 왜 그래? 근데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정세균 네. 전 총리나 또 후발 주자들은 좀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어. 결국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좀 연기됐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일정대로예요. 네. 그럼 이거는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모두 만족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해라. 원칙대로 아, 가야지. 원칙대로.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또 이재명 지사는 명쾌해지죠. 그 본인이 이재명 지사가 덧붙이지 마세요. 몇 개.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예.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 지사가 2등 3등이어도 뭐 경선 연기론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항상 그 당원을 그 우선시했고요. 예전에 그 저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확정이 됐을 그때 때 당원 당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욕 많이 먹었었잖아요. 아니 당원대로 이제 우리는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아주 네. 벌집을 쑤신 듯이 네, 비난을 맞아요. 받았잖아요. 네네. 그 항상 그 주장이 자기 유불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당원을 그 수시로 언제든 고무줄 늘릴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네. 이거는 이 정당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 민주당에도 아닙니까? 도움 안 된다. 네, 전혀 네. 도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 덧붙일 말씀?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개파 싸움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만약 이거 논란이 돼 보세요. 그러면요 민주당 내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계속 이렇게 하자고 흔들게 되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민주당 전체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래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요건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김재섭 위원이 민주당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전 국민의 관심은 민주당의 대선 일정보다는 네. 국민의힘의 대선판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그만해. 더 아까 했잖아. 왜 판을 바꿔? 뭐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 부동산 거래 그 전수조사 해가지고 12명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합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결정을 했죠. 의뢰하기로 감사원에 감사원에 국민의힘도 예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하면 거긴 여당이니까 최재형 천연희 위원장? 천재형 감사원장 있는 감사원에 최재형?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결정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이번 12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나왔어요. 성모 나왔어요. 탈당 그런데 이제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던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하고 나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출당을 권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출당 권유, 탈당 권유, 출당.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는 출당이고 네. 그 저기 지역구 지역구는 의원은 탈당으로. 네. 근데 자진 이제 탈당으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게 지난번에 대표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면 출당이나 탈당을 시키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원칙을 송 대표가.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그러면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에서 결과 나오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하는 기간 동안은 출당이나 탈당을 하고 그리고 네. 나서 수사에 아무 문제 없으면 문제가 다시 있으면 돌아오고. 당연히 안 되고 다시 네. 들어오면 된다. 이런 무혐의 논리를 무혐의 하는 거죠. 처분을 네. 받으면. 근데 이게 원칙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또 압박을 받겠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네. 비판이 있을 수밖에 만약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60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다 의원이 몇 명인데 60명 받아야죠. 그거는 어떻게 네. 탈당 조치 시킵니까? 제3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더 많아지는.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압박이 워낙 심하니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한번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번 믿어보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종편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이제 자기 또 돈 벌러 네, 가야 되는 시간이라. TV조선 차 와 있네 저기 지금. 네, 가세요 얼른. TVN 라디오 차는 누구 차예요? 배종찬. TVN은 배종찬. 야 이분들 대접 좋네. 채널 A 차 한 대 와 있고. 네. 버스 한 대 와 있는 거 김영민이 엄마 타고 가시고. 시내버스가 왔어요. 네. 시내버스. 어떻게 오늘 뭐 하고 싶은데 못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만 들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찬은 제외고요. 김재선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너 정치권 가서 맨날 욕만 했는데 그 매불쇼 나갔으니까 내가 너 인정한다.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우리 PD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용미야 듣고 있니? 용래 씨. 용래 씨 훌륭하시네. 네, 그 아주 애청자고 최고의 방송이죠.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회사 다닙니다. 그래요? 회사 직업 다니는데 있으시네.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용래 씨,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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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돈지목님. 저분은 마음이 사실은- 급해 지금. 그러니까 김재선 가는데. 의원이 아까 이제 자기 친구 얘기하니까 사실은 네. 제 딸도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근데 제 딸도 이걸 가끔 보더라고요. 그래서 따님. 내가 그건 문제 있다 따님은. 그러니까 표정 안 좋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막 뭐 이게 이상한 별명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뭐냐고. 그래서 따님.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아버지가 돈을 버십니다. 네. 그거 해갖고 다 미국 붙인다. 눈물 난다 눈물 나. 그 전 세계로 향하는 매불쇼.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엄마. 예, 저는 이제 그 이준석 현상에 대해 한마디 더 하자면 왜? 아니 한마디라도 합시다. 예. 형 너무 이준석 요새 뽀뽀질한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욕 많이 먹어 형. 나는 지금 이 이준석이 당직자 뽑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거 아니야? 조용. 저기 제가 지금 국민의힘 제명된 상태입니다. 입당 그날 제명이 맞아, 됐어요. 바로 제명. 이거 풀어주시기 팩트입니다. 바랍니다. 이거 팩트예요. 예, 이 농담이고 저기 이준석 현상 때문에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준석은 사실은 뭐 무슨 아빠 찬스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 그 어떤 포텐은 결국 자기 스스로
열심히 토론해서 만들어낸 거다.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은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자력으로 올라간 건데 우리 지금 민주당의 그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른바 X86 세대들 형님들 지금 저 김대중 대통령한테 컨택이 돼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다선 의원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젊은 피라고 해서 이렇게 딱 캐스팅이 됐는데 지금 고지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항상 중도, 그 우파, 자본가 친양, 자본가 그 어떤 친화적 이런 정책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거 차별됩니다. 저 사람은 불공정하게 컨택이 돼서 자기 운동권 영역으로 그 자리까지 갔다. 이준석은 자력으로 올라갔다. 이게 대비가 되는 순간 민주당에겐 굉장히 또 큰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민주당이 확 바뀔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X86 형님들 좀 이젠 나가시고. 좋겠어요. 아니 지금 71년생, 72년생 정치인이 제가 얼마 전 지난번 총선 때 한번 나가려고 했다가 엄마 젖을 더 먹고 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당 대표 때. 아니 작년 총선 때 이제 후보로 나가려고 했는데 야 우리가 해야지 네가 정치 경험도 없는 어린애가 50살입니다. 50살 올해 50살인데 어리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아직도 아니 이 거기서 젖혀내고 정도면 있는. 김영민 이사장님 국민의힘 합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이준석이 형한테 인사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그래서 뭐 나이의 문제는 물론 아니에요. 뭐 나이가 이제 뭐 꼭 그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젊은. 지금 이렇게 그 본인 스스로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고 그 자리까지 갔으면은 그러면 누군가에게도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네.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정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지만은 네. 좀 새롭게 좀 도전하는 70년대생들 70년생? 70년대생들 예. 그분들이 지금 다 고사 직전이에요. 정치에 입문도 못하고 지금 아직도 그 은퇴를 강요받는 세대가 됐단 말이야. 80년대생들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금 댓글상으로는 낙곰수의 김용민 너부터 나가라. 저 진작에 나갔어요. 방송계의 86세대다. 그걸 제가 올렸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배종찬 형님은 뭐 굳이 덧붙일 말씀 없겠죠? 저는 뭐 노래로 롤린 롤린 노래나 좀 제대로 알고 하시라고. 롤링 그 노래 아니잖아요. 근데 저 형님 근성은 있다. 근성은 있어. 그럼. 대단하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네. 김재선님 오늘 있었던 일은 어디 가서 퍼나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형님들도 다 가정이 있는 형님들이니까 네, 너무 좀 무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이랑 김병민이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글쎄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썰을 풀어드리는 걸로.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네. 김종인, 이준석이 오세훈 대통령 후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아닐 것 대선에? 같은데. 그럼 에이 말이 안 되지. 그건 아닐 거예요. 예, 에이, 그건 아닐 말이 안 겁니다. 되네. 예. 네, 그거는 너무 지난주에 나가셨습니다. 내가 김종인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다들 에이 그럴 리가 했잖아요. 일주일 지났어요. 김종인과 이준석이 엮이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후보 입으로도 나왔습니다. 네네네. 다음 주 보십시오.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 네. 예. 다음 이거는 주. 나는 조금 너무 억측인데. 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세요. 워낙 근데 인물이 없긴 없지. 네. 이거 억측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다음 주에 불러달라는 거야 지금. 다음 주에 보자. 형 어떻게 봐? 억측 아닌가 그건 좀 이거는? 난 힘든 거 같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우리 세훈이 형이 네. 캠프 차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로? 이건요 춘향이에요 춘향. 억지 춘향. 마무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배종찬 소장이 한 건 하네요. 마무리까지. 그래도 배종찬님 덕분에 끝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명의 귀엽고 똑똑한 외국인들을 만날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잘 못했다는 스스로의 자책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네요. 한이 맺혔어요. 아내다. 자, 그래서 네. 한 분 한 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박유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남자가 된
한남충 박유성입니다. 네. 또 한남충이 됐어? 한남충. 자 그리고 터키의 알파고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세심한 기자 호세 알파고입니다. 네. 아. 허세. 약하네. 자 바로바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길게 한 다음에 정산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의 크리스 존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 한 구석에 텅 비어 있는 크리스 존슨입니다. 아왜 또 이렇게 슬프게 아 밑자락을 요새 깝니까? 아 진짜 비어 있어요. 왜죠? 마음이. 아 예전 같으면 네. 친트였는데 네. 아, 이제 구친트 현진바이라고 하지만 네. 트럼프 좀 그립다. 아, 그리워졌어 이제.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잘 나갔지. 그때 이제 거의 트럼프만큼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잘 나갔죠. 한국에서. 네. 그때 우리 버들레어도 정치율이 예. 더 높았어요. 아, 맞아요. 크리스 중심이었습니다. 아 그거 아니지만 맞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사실 크리스 존슨의 신세가 CNN의 신세랑 비슷합니다. 예. 갑자기? 네. CNN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시청률이. 트럼프 물러나고 나서. 네. 예. 그리고 우리 체육 덕분에 그 용기 체육님이 큰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저기 트밍 아웃 할 용기를 그렇지. 어. 나 덕분에 그때 그 한 거거든. 그전까지는 뭐 아예 그런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절대 제가 쫄아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 아니지만 그렇죠. 막 굳이 꼽자면 네. 트럼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 네. 이런 생각 원래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내심 조금 좋아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버들레어에서 바로 야 트럼프 사랑해 그렇지. 트사모로 가. 네. 그래서 갔는데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4년만 숨겼으면 지금 괜찮았을 텐데. 정권이 교체될 줄 몰랐죠. 한 2년 동안 잘 해먹었어요. 대체로 그 재선에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네. 거기도 라이브에서도 이 네. 대선 그 실시간으로 네네. 우리 결과를 보면서 네. 체육 그 제 표정을 보면서 네. 좀 드러났더라고요. 또 네. 안타깝게 됐죠. 아닙니다. 네. 희망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마음이 그거에 많이 비하면- 허하다 이거죠. 네. 아니, 저는 사실 더 힘들어요. 뭐 크리스보다는 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요. 요즘에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매불쇼밖에는 뭐 올 그래요. 데가 자, 없습니다. 여러분 하소연 듣는 자리 아니니까요. 자, 바로 그러면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먼저 북한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10년 좀 넘게 살면서 이것 때문에 인생 진짜 날아가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것이요. 네, 바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네. 뭐 요즘에는 윤창호법이 이제 생겨나면서 한층 더 이제 수위가 그 처벌 수위가 올라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에 비해서는 아직 처벌이 북한에 좀- 자가용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 끼지 마, 좀 들어봐. 죄송합니다. 너 욕 많이 먹더라. 죄송합니다. 욕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 근데 그 북한에 자가용이 있어요라는 질문보다는 저는 북한에도 음주 단속을 하나요? 이 질문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그거는 했습니다. 이제 선배님하고 나의 차이예요. 네. 그렇게 고급스러운 질문은 선배님한테 이게 뭘 나와야 돼요. 고급이야. 음주 단속 하나요? 그런 기계 있어요 혹시? 네. 우리도 사실 음주 단속한 지는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막 그 종이컵에다가 불어갖고 냄새 네. 맡고 맞습니다. 종이컵이 조선시대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종이컵 있어요? 그거 무슨 소변 검사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진짜 종이컵에다가 바람 진짜로. 불어 그래서 네. 그게 냄새 맡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예 그런 인식도 없지. 없었고 네. 저희 아버지는 진짜 막 했거든요. 음주운전을 네. 아니 뭐 또 뭐 예전에 뭐 그랬나 봅니다. 아, 예전에 네. 그런 분들 많았지. 실제로 그 인식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연예인들 음주운전 걸려도 그냥 뭐 잠깐 뉴스 나오고 말았지 크게 네. 막 요즘처럼 반성 오래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평양이랑 지방이 좀 다르게 이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 사례부터 좀 볼 텐데 네. 평양도 이걸 검사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평양의 그 교통 체계를 보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신호등 역할을 할 거예요. 교통 여경찰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사거리에서 사거리마다 다 계세요. 다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있는데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정전이 되거나 이런 걸 또 작동도 안 하니까. 아니 전기료가 인건비보다 비싼가 봐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나 터키 진짜 못 쓰겠네. 너 욕 많이 먹더라. 여러분 이거 나 본심 아니에요. 누가 이 멘트를 쳐줘야 돼요. 전역세 피해자입니다. 아 이거 제가 방송의 이제 프로 정신이에요? 댓글로 욕을 먹는 게 너 종편처럼 하지 말고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알파고가 더 종편이에요. 지금 북한의 어떤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수신호하는 여자 경찰은 인기가 많아요? 그 직업은? 네. 아 인기가 많은 직업이야. 인기가 많고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뭔가 왜냐하면 멋있으니까. 얼굴을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호 역할을 하던 분들이 시집이나 이런 걸 잘 가요. 눈에 잘 띄니까. 지금 뭐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얼굴 많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뻐요? 진짜 좀 그런 거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체육 스타일이구나. 저도 이게 찾으면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보는데. 아 네. 그리고 이 각 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시네. 절도 있게 하시네. 엄청 절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뭐 신세계나 어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차 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백화점에 네. 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네. 정말 약간 될 것도 아니다. 아니죠. 네. 이 사람들은 거의 뭐 로봇이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시집도 잘 가고 아무튼 좀 얼굴을 보는데 북한에서 대부분 운전을 하는 분들이 자가용학과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고위층들이 대부분 차를 그렇겠죠. 갖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람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도로 중심에서 이 사람들은 신호 역할을 하니까. 아. 네, 그래서 북한에는 음주가 걸리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차를 뺐습니다. 뭐? 차를 회수해 버려요. 영구히 회수하는 거예요? 네. 다시 줘야지 비싼데. 우리 현대 한국인으로 번역을 하자면 그 면허증 있잖아요. 그거 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차를 뺏어가네. 차를 대부분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고. 경미하죠. 차를 또 사거나 이건 좀 별로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군요. 그렇죠. 거의 이제 차가 개인이 갖기에는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차를 회수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고위층들이 음주운전을 걸려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러면 사회적인 시설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저 사람이 뭐 당에 되게 충실하는 사람인데 음주 사고 냈어. 이러니까 국가에서는 아예 운전을 못하게 차를 회수해요. 네. 네, 근데 그런 그게 뭐 이유가. 뉴스에 잘 나오겠나요? 예를 들면 고위 간부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해서 뭐 누굴 쳤는데 그게 뉴스 나오고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의 모든 일이 다 뉴스에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죠? 아, 그게 사실 더 이제 전파 속도 빠르고 빠르고 뭔가 더 더해지고 이러니까. 파급력 있고 예. 더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의 대부분 그 술의 도수가 25도가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한두 잔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음주 그 혈질 알코올 농도를 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뭐 음주 취소,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취소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음주 단속 처벌 법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양만 이걸 실시를 하는데 이유가 음주운전을 만약에 하다가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구태타가 되는 거죠. 잘못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평양은 이제 대부분 뭐 북한의 상위 0.1% 포함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사는 데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게 정말 재수 없이 그런 더 상위 높은 1% 사람 차를 박아서 박으면 사고를 내면 이거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뭔가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김정은을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 이제 본의 아니게 쿠데타로 이어질 이어질 수 있다. 수도 있어서 재수 없으면 정말 정치범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까? 있어요. 네, 2013년도에 한 여성 그 교통 경찰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냥 평상시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교통 경찰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죽어서만 받을 수 있는 공화국 영웅칭호를 하루 아침에 대뜸 받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에서 막 선동하고 이랬는데 이유가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이 사람한테 공화국 영웅칭호를 산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는데 그 몸으로 막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고를 막아서 이제 사고가 없앴다. 이래서 이분이 막 펑펑 울면서 이거 막 공화국 영웅칭호 받고 국기훈장 1급을 받는 걸 막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왜 받았는지 정확한 경위를 설명을 안 해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입이라든가 가족, 친척의 말을 빌리면 김 위원장이 타고 가던 차를 다른 차가 오는 거를 본인이 수신호로 해서 막았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뭐 칭호를 받았다. 이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경심 씨. 이경심 씨라는 분이 2013년도에 이렇게 받아서 북한이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경심 씨를 따라 배우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지방으로 가면 뭐 음주운전 엉망진창입니다. 많아요. 네. 일단은 북한이 고위층들은 이제 뭐 자가용을 운전하지만 지방에서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국가 소유의 차를 운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뭐 측정 사실 할 수 있는 도구라도 이런 게 좀 많이 미흡하고 걸리더라도 이거는 공무집행으로 돼요. 그러니까 공무 중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사람은 가서 뭐 심할서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냥 주말에 사상 비판 정도 고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평양이랑 지방은 극렬하게 이제 교통 음주운전 단속이 다르죠. 네. 지방에서는 그럼 대체로 음주운전 많이 해요? 술을 먹고 일단 운전을 해요. 또 저런 운전자들은. 또 재미가 좀 없어진다 싶으니까 MSG 또 근데 치네.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문성근 씨가 너 죽인대. 매일 연락 와. 너 죽인다고. MSG가 문성근 약자야. 그러면 네, 바로 잡겠습니다. 네, 북한 운전수들이 기본적으로 술을 좀 먹고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안 나는 이유가 일단 도로에 차가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속도를 내야 운전을 하잖아요. 다 비포장 도로예요. 60 이상 속도를 못 냅니다. 네, 차가 기어가요. 네, 차가 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음주 단속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너는 요 정도로만 해라. 네, 여기 백신 중요한데. 백신 한번 해볼래? 담백하게 할 수 있겠니? 담백하게 그럼 짧게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한 뭐 백신 그때 그 코백스 거 안 받았잖아요. 못 받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네. 코백스가 모니터링을 들어가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발을 살짝 뺐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직접적으로 백신 공급에 나섰습니다. 백신을 구하려고. 이제 러시아의 안테르팍 통신에 의하면 북한이 스푸트니크 그 V 백신,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을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또 북한이 여러 차례 한 74차례 성명을 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백신을 공급받는데 굉장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너무 자기 친한 나라만 백신 주고 우리 안 준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친한 국가들끼리 네. 우리 한국한테 주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안 받았어. 준다고 말을 했지만 줄게요. 예. 줄게요. 터키 좀 밀려 있어가지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갑자기 또 이러니까 북한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뭐 안 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 좋은데 네. 아무튼 저 러시아 백신 받는다는 거야 뭐야? 네, 그래서? 러시아 백신을 받겠다고 이제 북한이 손을 내밀었고 푸틴 준대?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준다고? 네, 이런 뭐 아주 담백합니다. 네, 요 정도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괜히 했습니다. 좋았어요. 네.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좀 돕는 모양새네요. 네. 지금 백신이 안 들어간 나라가 뭐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 5개 플러스 북한이. 아유. 네, 이런 걸로 저기 상위권에 링크되는 거 정말 가슴이 좀 아파요. 네네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북한에 어디 백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어서 오세요. 미국은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큰 뉴스가 정말 많아요. 우리 그 파우치 국민 박사님에 대한 뉴스도 있고요. 그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고요. 네네. 트럼프랑 이제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파우치 박사 보는 시선이 네네. 좀 안 좋은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쪽 그 중국 그 우한 연구소랑 네. 좀 관계가 있었나 봐요. 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진짜 그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고집 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뚝심 장난 아니다. 최욱 형님이 하지 말라고. 네네. 아무튼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거
그거 지금 야.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 후원금을 좀 보냈었나 봐요. 네, 네. 네. 그 이메일에서 나왔는데 이메일 공개된 거. 네. 그거 코로나랑- 파우치 그 이메일. 파우치 이메일 네. 3,300개, 네, 네. 300건 공개되면서 그래서 파우치는 그 연구소랑 뭔가 이렇게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가 기원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짬짬이는 순수한 짬짬이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몰랐던 관계가 있었다. 짬짜면이요? 뭐, 미국 짬짬이. 짬짬이요? 예, 서로 이제 그 공모했다. 협잡했다, 뭐 이런 협잡, 네. 사기쳤다. 네네네. 미국이 후원금을 보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내하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요. 지금 그 백신 전쟁이 아닙니까? 백신 외교 전쟁. 특히 그 대만 미국이랑 친하잖아요. 중국보다. 네. 근데 대만 상황이 한 달 만에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코로나 상황이. 네, 그 사망자가 12명에서 갑자기 260명으로 늘어났고요. 누적 그 지금 확진자가 11,000명이에요. 네. 원래 거의 우리나라만큼 그 방역 모범 국가로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어요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확진자가 하루에. 깨끗했군요. 예. 완전 깨끗했다가 근데 지금 뭐 300명, 뭐 네. 200명 뭐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판단해가지고 먼저 중국이 지원해준다. 우리 지원 좀 받아라. 근데 대만한테. 우리 그 니네 땅이 아니잖아요. 대만이 그 독립 국가니까 니네 도움을 필요 없다. 안 받는다. 하다가 그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백신 그에 대한 그 불신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화이자 우리 받아보자 했는데 대만이 화이자 백신 미국에서 받아보자 했는데 중국이 중간에 방해했다. 방해해서 우리 받지 못했다. 대만이 주장하고 있고요. 네. 드디어 일본이 보냈어요. 일본이 먼저 보냈고. 대만에. 네. 그래서 중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보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중국이 기분이 엄청 안 좋았죠. 일본 니네 왜 간섭해? 내정 간섭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이 기분 안 좋아합니다. 우리 따로따로야. 네. 우리한테 다 보내든가 깔끔하게 하자. 근데 이틀 뒤에 일본 보낸 다음에 바로 미국이 군용기 다 실어가지고 군용기 그 백신 보냈어요. 대만에 도착해가지고 미국 상원 의원들이 네. 야 저기 중국 거기 시발점이 아니냐 그 코로나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좀 도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비판하면서 중국 또 기분 나빠했죠. 네. 특히나 이제 군용기 타고 가가지고 중국은 더 기분 안 좋죠. 그럼요. 네. 일반 그냥 그 항공사 탔으면 네네. 좋았을 텐데 네. 군용기 이미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군사 행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중국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백신 거의 냉전 시대처럼 그 뭐 저기 우리 자본주의 국가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 따로따로 놀이에요. 지금 서로 이렇게 돕지 않고 네네. 이런 냉전 시대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신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네. 요걸 이제 짚어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트럼프 얘기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좀 너무 하게 사랑하니까. 냅둬라. 해. 트럼프 뭔데? 아니야. 해. 하고 싶은 거 해. 네, 짧게 한 번 더 해봐요. 우리 그러면. 버들레어 그 청취율이 네. 좀 떨어졌듯이 트럼프 물러나고 나서 그 CNN도 많이 떨어졌어요 시청률이. 네. CNN 원래 엄청 잘 나가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잘 나갔던 이유가 CNN이 트럼프를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청률이 높았던 거죠. 화제성 만들어가지고 네, 화제가 되니까. 트럼프 까는 재미로. 네네. 근데 지금 엄청 50% 가까이 반감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한 네 가지로 봅니다. 네. 하나는 코로나19 지금 좀 그 완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전에 다 CNN 보면서 이거 위험하다 막 겁먹고 계속 CNN만 봤는데 이제 그 백신도 나오고 이제 그 뭐 큰 정보 필요 없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물론 우리 그 트럼프 형이 퇴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까는 재미 지금 없어졌고. 네. 세 번째는 작년에 대선이 있었고 올해는 대선이 없잖아요. 대선이 없는 해에는 CNN 잘 안 봐요. 네 번째는요. CNN 원래 그 공항과 계약 있었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터미널에서 CNN 항상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뭐 강제적으로 시청했잖아요. 아. 계약이 끝났어요. 그 계약 한 2달 전에 끝냈어요. 아 그래. CNN이. 근데 CNN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신 그 방송사 아니에요? CNN 이?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 죽었다고 막 오. 방송 내고 그랬었잖아요. 유성이도 부정적으로 보는군요. 아, 그렇죠. 되게 반가워한다. 아니 제가 반갑지도 않은데 조금 반갑긴 하네. 널 달리 본다야. 갑자기 아유. 너 폭스뉴스까지 좋아한다? 그럼 너를 뽀뽀할지도 몰라. 저는 아, 폭스 그렇다고 폭스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이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CNN의 시청률이 급락했다. 네. 요거 이제 전하고 싶었군요. 그거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 중간 트럼프 소식 제가 그 형님 그 요청대로 제가 네. 뺐습니다. 아니 다 넣었어요 사실상. 아 그래요? 네. 있긴 있었는데. 다 넣었잖아요. 알겠어요. 사랑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키로 한번 가볼까요? 터키? 네. 그 마피아 얘기 조금 할까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뭔데 또? 그 관련해서 그 마피아 쭈구리들의 계정이 있는데 거기서 세다 패케. 그 세다 패케로 쭈구리들의 SNS 계정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그 영상이 뭐냐면 그동안 세다 패케를 공격하는 기자의 영상인데 그 기자는 어떤 마사지 가게에 있는 영상이에요. 이제 좀 불법이야? 이제 좀 음란물이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봐도 마사지를 하는 분의 가슴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인 것 같아요. 네. 그 문제가 안 되잖아. 아니 더 큰 문제가 되나? 혹시? 동성. 네 맞아요. 결혼하는 남자이고 딸 2명 있는데도 또 동상의 마사지 가게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하신다면 살리셔야 되고 편집하셔야 돼요. 터키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지금 더 큰 이슈로. SNS 난리 났어. 난리 너무나 났어. 유명한 기자인데 엄청 유명해 그 기자. 엄청 유명해.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자. 예. 오. 왜냐면 그 사람은 목소리하고 말투가 너무 좀 약간 이상하니까 웬만큼 방송국에 나와서 논평하는 기자예요. 근데 그 기자들이 세대패케 그쪽을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나 보구나. 예. 어. 그래서 세다테케는 이 영상을 이제 쭈구리들을 올렸는데 자기 계정에서는 나를 비판하면 나머지 기자들은 정신하세요. 그 호텔에 가는 모든 기자들의 명단이 나한테 있어요. 참 많이도 갖고 있다. 대단하다 진짜. 아유. 대단해. 이거 다 모아둔 거 아니야. 네, 그 전에 다 모아둔 거예요. 근데 유튜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다 챙겨놔야 돼. 한 3년 준비해놨어야 돼. 열심히. 너도 북한에서 그냥 내려왔으면 안 돼. 총도 몇 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좀 챙겨 왔었어야 되는데. 문성근 씨가 너 죽이네. 아니 살려고 왔는데 왜 자꾸 죽인대요. 그리고 또 웃긴 거 뭐냐면 이번 이제 일요일마다만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에르도안이랑 관련된 영상을 올릴 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올리기 전에는 또 트위터를 날렸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약속대로 에르도안 대통령님 형님이랑 관련된 영상 올리려고 했었는데 저 국가 안에 있는 높으신 형님들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미국하고 터키 정상회담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좀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이번 달 아니고 다음 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번 주는 기자들이랑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일당도 잘하시네. 정말 자기 홍보 철저하게 하시네요. 네. 배워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남미에서는 박근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현상이 남미에서 일어난다. 예, 저는 지금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쓰면서 친박근혜 세력을 좀 짜증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약간 스토리가 좀 비슷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토리가. 예. 그냥 종편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싹 긋네요. 네, 저는 양쪽도 좋아합니다. 저 문재인도 박근혜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짬뽕, 짜장면 다 좋아합니다. 알았어. 붕어빵 앞부분 뒷부분 다 잘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줏대 없네요. 하여튼 왼손 오른손 다 씁니다. 저 친구. 저 오른손잡 왼손잡이인데 그걸 말하지 마세요. 비공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남미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페루에 갑니다. 페루. 지금 페루에서는 대선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대선. 예, 지금 거기는 1차, 2차 대선을 하거든요. 일단은 여러 명이 붙어서 2명을 뽑고 다음에 그 2명끼리 하거든요. 그 한국 말대로 따로 말이 있긴 한데. 결선 투표 뭐 그런 건가 그죠, 보네. 결선제. 네. 근데 지금 긴가민가예요. 지금 양 후보 사이에 있는 표 차이는 10만 표예요. 막상 막하. 야 막상 막가 이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네. 그 후보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게이코 후지모리라는 여성분이에요. 게이코 후지모리. 예, 이거 페루인데 무슨 일본 사람 같은데? 같은데. 이제 이분의 조상님들이 페루에 이민 가셨던 분이고 이분이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페루에 이민 간 일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3세대예요. 자, 이건 왜 박근혜 현상이라고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박근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당 이름 뭐예요? 박정희.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죠. 네. 자, 굳이 번역하자면 푸에르토 포플라리라는 정당이 있어요. 푸에르토는 이제 force예요. 힘. 포플라는 대중, 국민이에요. 정당 이름도 국민의힘으로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박근혜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영부인이었죠. 자기 아버지 시절에. 아 영부인은 아니, 아니고 따님이죠, 영부인 따님. 역할을 했지 역할을. 그죠, 그제 뭐 영부인 역할 자 first lady였잖아요. 예, 이분도 자기 아버지 시절에는 first lady였어요. 아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예,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아 진짜 그 스토리가 비슷하네. 예. 근데 이제 박근혜하고 이분의 차이점 뭐냐면 이제 박근혜 어머님이 살해 당하신 거고 이분의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가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비슷한 점은 뭐냐면 박근혜 아버지도 이분의 아버지도 독재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알베르토 후지모리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1990년대는 대통령 됩니다. 당선돼요. 그냥 선거를 통해서. 근데 1993년에 마치 박정희가 유신 선포를 하듯이 이분도 자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뭐라 해야 되나 그 반대 세력을 더 없애버리고 쭉 나라를 독재적으로 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호불호가 갈린 거 뭐냐면 이분 시절에는 경제 성장이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하기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됐냐? 이제 이분 시절에는 좀 약간 피리들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반대 세력을 너무나 좀 과잉 진압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죽기도 해요. 탄압을 또 많이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도망갔습니다. 2000년에. 아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아니 내려온 것보다는 이제 해외 순방을 했는데 그 순방은 원래 도망가려고 하는 모의였고요. 도망가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페루에 못 가게 됐고 오랫동안 해외에서 망명 생활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페루에 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고. 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반대 세력을 죽었다는 혐의들을 다 부인을 했고요. 뇌물 같은 걸 받았다는 거 인정했어요. 네. 90년에 대통령이 됐다가 2010년에 이제 투옥됐다. 2000년에. 예. 딱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제 이분의 시절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세력이 있듯이 야 우린 그때 너무 잘 살았잖아. 이분 덕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잘했는데 해서 이분의 딸이 2009년 2008년쯤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했고 다음엔 당선됐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대선 후보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3의 도전이에요. 근데 이번엔 잘 되면 대통령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다음엔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그 비슷하긴 하네요. 실제 네. 스토리가.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일본인들이 와서 페루에서 대통령 된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왜 해외에 가서 대통령 같은 거 못 돼요? 우리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해외에 많이 나가서 우리는 해외 정치에다가 영향을 미쳐야 돼. 그래 우리는 강대국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 갑자기 왜? 그러려고 왔냐? 우리 그 주지사님 중에 한 분 있어요. 네. 미국 주지사님 중에. 알겠습니다. 아 주지사 아니고 주지사 거기 영부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코너. 자평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약간 짝살난 기분이. 아니 우리 조심으로 들어가자. 우리 이런저런 네네. 수다 떨면서 아. 조심으로 들어가야 저는 된다고 막바지 생각해요. 중간 국뽕을 부리면서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좀 한 줄 평가해 주신다면. 지난주가 낫지 않았나. 지난주 났다는 거는 진짜 뭐였기에 뭐요. 우리 CNN 시청률대로 가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정말 한치의 고민 없이 네. 유튜브에 안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가 더 낫다면 이번 주도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약간 막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막장 스타일로. 아무 말 대잔치. 좋아요. 막 사자성어 막 쓰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관 소리 하면 그거 우리 개소리야 막 매분시 하고. 정치자분들이 지금 뭘로 보시는 겁니까?
하니까. 아니 왜냐면 너무 알찬 방송이기 때문에 가끔 변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지금도 막장으로. 충분히 그냥 막장입니다. 네, 지금도 뭐 지금 뭐 대단한 방송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저는 그런 착각 한 적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명의 외국인 예. 잘 살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유성, 크리스 존슨, 알파고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엑소와 임소정 박사의 이건 왜 이럴까? 엑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곽커 엑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군요. 예, 화장품, 샴푸 이쪽에 이제 박사입니다. 네. 임소정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연락받고 땜팡으로 투입된 임소정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또 땜팡이라고 말씀을 또 그래. 그렇게 하세요. 언제든지 한가하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그런 방송 아닙니다.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도 뭐 거의 전날 연락 받잖아요. 네. 우리도 전날 연락 받고 내려옵니다. 네, 하루 전에 내일 시간 돼요. 그래서 시간 되면 저희도 이제 방송 오는 거예요. 참 답답하시네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뭐 엑소 또 아주 재밌는 거 준비해왔다고 아주 뭐 오늘 당당하게 걸어오더라고요. 오늘은 재밌습니다. 오늘 자신 만만합니다. 네, 이제 항상 이제 숨겨둔 이제 비상 이제 카드 이런 거 있죠. 네. 제가 올 때마다 비상카드라고.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울상이 되고. 자, 과연 비상이 울상이 될 것인가? 네. 요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제 바람잡이 엑소 처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백신의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뭐 이런 네. 방침도 나오고. 그런데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네. 얘는 이제 군 면제잖아. 면제 아니에요. 근데 그 예비군 신분으로 얀센을 또 맞게 됐어요. 세상 이런 게 어디? 얘 면제거든. 네, 저 내일 맞습니다. 나는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나는 못 맞아. 사실 엑소보다는 우리가 더 급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쵸, 그쵸.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주요 국민 아닙니까? 주요 국민. 왜 엑소 같은 애한테까지 맞히고 말이죠. 뭐 저 예비군 민방위 뭐 이런 걸로 맞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예비군 그 신분으로서 이제 얀센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얘 면제인데 무슨 예비군 신분이라고 맞춰줘. 저도 3년 열심히 연구했어요. 대체 복무 이제 해서 네, 제가 또 네. 아무튼 뭐 기분은 안 좋은데 그래서 뭐 준비했어요? 그래서 과연 인간 말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호모사피엔스가 한 20만 년 정도밖에 역사가 없거든요. 네. 근데 훨씬 길고 훨씬 그 강력한 생명체가 많단 말이죠. 네. 뭐 갈루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그런 애들 중에서 집단 사회를 이루는 생명체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걔네들도 똑같이 뭐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나 그렇죠. 뭐 세균, 곰팡이, 전염병 뭐 이런 것들. 전염병이 돌았을 텐데 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 생각보다 체계적이에요. 그래요? 네. 야, 그거 신기하네. 여기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합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죠. 기본 그래? 깔고 갑니까? 네, 기본 깔고 가죠. 기대해 주세요. 오늘 진짜 기대해 주세요. 괜히 또 이렇게 그 인간의 관점에서 굉장히 과장되고 그런 거 다 잡아냅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네, QR 체크인 하고요. QR 체크하는데 손 소독합니까? 손 소독? 소독하고요. 네. 발열 체크합니까? 발열 체크하고요. 백신 맞습니까? 백신 맞습니다. 막 던지는구만 그냥. 아니 진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요?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녀석은 바로 사실 만약에 외계인이 예를 들자면 외계인이 만약에 지구를 관찰했을 때 개체수만 따지고 봤을 때 가장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는 생명체 바로 1경마리 정도나 되는 개미. 개미. 오늘 개미를 준비했는데 네. 사실은 개미가 거의 역사가 1억 년이 넘거든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최욱경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백신 맞고 마스크 잘 쓰고 뭐 발열 체크하고 이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잡아내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미 같은 경우는 사실 1억 년을 버텼단 말이죠. 집단 사회인데 군집 생활하는데. 군집 생활을 하는데 뭐 인간 같은 경우는 1만 년도 안 돼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한지. 왜냐하면 농업혁명이 1만 년 전쯤에 뭐 메소포타미아라던가 이런 데서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짧은데 개미는 농업혁명이 3천만 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얘네들도 농사를 지어요. 무슨 농사혁명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전체 개체 집 안에 특정 뭔가 포자 같은 걸 가지고 버섯을 키우거나 뭐 그래서 정착을 해가지고 계속 1년 동안 먹을 그 먹이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개체 수가 불어날 수 있었죠. 3천만 년 전부터.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개미도 집단 사회라고 얘네들을 감염시키는 미생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개미굴 같은 데가 감염되기 굉장히 좋은 장소이긴 하겠네요. 완전 좋죠. 밀폐돼 있고 습하고 습하고 충구 밀도라고 해야 되겠죠. 충구 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 진짜 뭔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원균을 집어 넣었을 때 전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땅굴이니까 못 보잖아요.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지, 백신을 맞는지. 그래서 한 2,300마리 정도 개미를 일일이 마이크로칩을 심어요. 아 개미에다가. 와. 당연히 이제 대학원생들 시켰어요. 진짜 불쌍하다. 대학원생 개미보다 대학원생들이 더 불쌍해. 네, 그런 대학원생이 이제 성장해서 교수가 되면 또 그렇게 밑에 한테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얼굴이 할 일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저 엑소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노동을 해서 이제 개미들이 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5초마다 이 몇천 마리 개미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다음에 사실 다 감염시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인간 같은 경우도 뭐 전체 사람이 다 감염되면 뭐 방역이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개미 군체에도 약 10%만 감염시켜 봤어요. 네. 만약에 진짜 1억 년 동안 뭔가 그들만의 문화라던가 그들만의 특정한 뭐 전략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다면은 그걸 보여주겠죠. 그런 양식을. 그렇겠죠. 근데 정말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라면 다 퍼져서 죽겠죠. 네. 그래서 한번 관찰해봤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바람은 충분히 잡혔습니다. 자, 10%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염을 시켰다는 네, 거죠. 이제 곰팡이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곰팡이균 병원체에 감염을 시켰어요. 네. 첫 번째로 이 감염된 개미들이 이제 조금씩 출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자 말자 건강한 개미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R 체크인 하거나 뭐 어디 큰 건물 가거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뭐 바이럴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그 길목에서 감시를 많이 해요. 개미굴 꼼꼼하게. 길목에서. 네. 사람들이 많이 사람이 아니죠. 이제 개미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사를 해요. 두 번째로 뭘 어떻게 검사를 한다는 거야? 이제 페로몬이나 이런 걸로 딱 보고 진짜 이 병균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네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10시 이후에 통행 제한도 되고 5인 집합 제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평소에는 병정개미든 뭐 일개미든 뭐 새끼를 돌보는 보모개미들 다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퍼진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가족들끼리 우리도 집에 붙어 있듯이 얘네들도 그룹들만의 만남을 최소화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작은 소그룹들끼리만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떤 전쟁이나 병원체 이런 게 퍼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들부터 보호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똑같이 이 새끼를 돌보는 보모 개미들 있잖아요. 네. 그 개미들은 철저하게 다른 뭔가 감염이 됐을지 모르는 개미들이랑은 아예 차단해요. 그리고 새끼들만 계속 돌봐요. 이게 확실한 거죠? 아 그렇죠. 이거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거 완벽한 거리두기네. 네. 사이언스 오스트리아 연구진이 2018년인가 19년도에 게재한 논문이고 완벽하게 거리두기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개미들이 수천만 년 전부터 이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증거죠. 뭔가를 감지를 하고 그 거리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얘네들이 알았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 양식을 한 개미들이 살아남은 거죠. 근데 거리두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사실. 맞죠. 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찰했는데 여기서 진짜 사이언스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임팩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왔을 수 있었겠죠. 그렇겠죠. 사실 우리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진짜 제대로 감염되는지 확인하려면은
우리 몸 안에 이 바이러스 유전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PCR이라고 해서 PCR 검사 증폭해서 유전체 증폭을 하는 검사를 하거든요. 설마 얘네도 뭐 PCR 검사 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 진짜 해봤어요. 대학원생들이 했습니다. 개미들 진짜로 했어요. 개미들을 PCR 검사를 해봤다. 인간이 네. 인간이 개미들을 이제 잡아서 PCR 거죠. 검사를 해봅니다. 네, 해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뭐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서로 이제 교류 잘 안 하고 소그룹끼리 막 뭉쳐 있고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얼만큼 감염된지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감염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많은 양의 병원체를 가진 개미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감염이 전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행동이 건강하고 이런 아이들도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병원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감염이 됐다는 거야? 그럼 아니에요. 사실은 소량의 병원체를 다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감염될 정도 양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양의 그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백신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사실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양의 병원체가 아니고 굉장히 약화시킨 병원체를 소량 넣거나 아니면 또는 병원체 일부를 주사를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트레이닝을 받는 게 결국 백신이거든요. 그거 백신이죠. 개미들도 똑같아요. 얘네들 뭐 주사 이런 걸 맞을 수 없으니까 네. 굉장히 소량의 병원체를 얘네들이 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이 개미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병원체가 오면은 감염이 되지만 소량이 자기 몸에 오면 이게 면역 시스템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입하는 거야? 그걸 주입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얘네들이 그 굉장히 다량의 병원체가 묻어 있는 개미들이 소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건강한 개미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런 개미를 봐요. 그럼 얘 감염됐네 이러면서 이 곰팡이 병균을 조금 떼내요. 우와, 진짜 백신이네. 그래서 자기 몸에 발라요. 우와. 그리고 그 개미도 떼어내 주니까 자기 곰팡이균이 없어지니까 얘도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일석이조가 되면서 동시에 이거를 소규모 그룹으로 계속 이렇게 퍼뜨리는 거 페로몬으로. 야, 여기 잔여 백신 있다. 빨리 맞아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집단으로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해요. 우와. 건강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개미한테 가서 조금 떼가지고 자기 몸에 붙이고 서로 좀 약간 붙여주고. 와, 이 백신 맞네. 이거 아무리 뭐 삐딱하게 볼라 해도 이건 백신 맞는데. 그냥 이렇게 개미들끼리 소통하는데 그냥 약간 묻고 이게 아니고 그게 확실히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곰팡이균을 이렇게 서로 묻힌더라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떼가지고. 개미트라제네카.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개미센 백신 뭐 이런. 이건 진짜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백신 맞은 효과가 이제 나타나겠네.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냥 운이 좋았으면은 그런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균을 퍼뜨렸을 때 전체가 감염돼서 죽었겠죠. 당연하지. 근데 굉장히 소수만 감염돼서 죽었고 생각보다 많은 개미들이 살아남았는데 네. 그 개미들을 봤더니 굉장히 소량의 병원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병원균에 대해서 면역이 있었더라.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예전에 천연두인지 뭔지 정확한 병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천연두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걸린 사람들 뭐 코딱지니 뭐 이런 거를 이게 문지르면 좋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민간요법 비슷한 게 예전에 있었어.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거기서 조금 발전된 게 이제 소도 똑같은 카우폭스라 그래서 네네. 이제 사람은 스몰폭스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소에 있는 고름을 약간 짜가지고 네네네네. 사람한테 바르면 면역력이 그게 형성됐거든요. 이제 백신 있기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쩜 동물들도 뭐 그런 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측적이 된 거죠. 쓸 수 있겠죠. 네. 좀 신기하긴 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연구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있었던 게 그 가망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병세가 심각해. 너무 심각해요. 우리도 격리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격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물어가지고 포름산이란 걸 주입하거든요. 포름산? 그럼 죽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안 퍼뜨리게끔 하려고. 그리고 더 웃긴 게 우리가 뭐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전염병이 퍼지거나 전쟁이 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삽니까? 굉장히 높은 국회의원이라던가 돈 많은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막 뭐 백신 먼저 맞고 도망 다니고 그러잖아요. 개미 집단도 똑같이
제 1순위 여왕개미는 철저하게 차단시켜요. 그래서 몇 번을 실험했는데 여왕개미는 한 번도 안 죽었고요. 두 번째 순위가 어딜까요? 두 번째? 네. 병정인가? 아니에요. 이제 자라나는 세대를 돌보는 보모 개미들 있잖아요. 거기가 우선이에요. 네, 그 개미들의 생존율이 두 번째로 가장 높았고요. 하긴 생존이 우선이니까. 가장 많이 죽은 개미들이 누굴까요? 일개미. 맞아, 일개미. 네. 항상 영화 보면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이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네, 그래서 보면서 좀 안타깝다. 개미들도 혁명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개미 촛불 한번 드세요. 네. 자, 요 정도로 아주 네. 신기하네 진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 요약하면은 사실 모든 답은 우리 주변에 있다. 예전에 우리 선조도 뭐 천년두니 아니면 뭐 탄저균이니 주변에 개미만 봤어도 조금 우리가 방어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네.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임소정 박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탈모인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주제를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제 며칠 전에 갑자기 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마철에 탈모가 증가한다는데. 장마철에? 네, 장마가 오면은 탈모가 심해진다는데 사실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이냐 그런 게 아니고 장마철에 탈모가 심해진다고 하니까 네가 그걸로 글을 써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마 탈모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요? 아, 이거 관련이 있나 해서 봤더니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딱 여름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탈모를 워낙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통계가 있었는데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탈모입니까? 라고 하니까 무려 22%가 나는 탈모다. 그야말로 대탈모의 시대. 와, 대탈모. 탈모인이 진짜 많네. 근데 이거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나는 탈모다라고 한 거지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탈모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우리 제가 지금 바디워시나 이런 걸 팔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워시 제품들 중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시장이 샴푸예요. 페이셜 워시도 아니고. 근데 샴푸 중에서도 독보적인 게 탈모 샴푸거든요. 탈모예방. 잘 팔리는구나.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뭐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에서 네, 맞아요. 여기서 22%면 딱 5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2019년 기준에 탈모 환자가 23만 명이었대요. 병원에서 진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탈모 환자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은 내가 탈모라는 믿음이 있는데 진짜 탈모 환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 뭐 병원 가도 어차피 안 되니까. 큰 의미 없다 이런 이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머리 북실북실해진 사례를 거의 못 봤으니까. 맞아. 이미 죽어버린 모낭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진행을 늦춰줄 뿐이지 이거를 죽은 걸 되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앞에 주제로 돌아가서 일단 그럼 정말 여름에는 탈모가 심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습해지니까 그런가 보다. 예, 습한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이 두피에 굉장히 잔인한 계절이더라고요. 모든 피부에도 그런데 일단 장마철에 왜 탈모가 심해지는가라고 이제 그 기사들을 내용을 봤더니 장마철에 이제 비 오고 습하니까 이제 두피에서 날은 덥고 하니까 피지 같은 게 분비되는데 이게 습하니까 떡이 지고 해서 오염 물질이 여기 붙어서 모공을 막아가지고 뭐 탈모가 심해진다. 라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탈모인이 없어요? 극지방에서 살면은 추운 것 때문에 두피가 또 자극을 받아서 탈모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에 탈모가 심해진다는 거는 결국은 여름에 자외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외선이 우리 정수리는 여기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거 바로 노출돼 있잖아요. 이게 정수리가 만약에 햇빛을 계속 쬐게 되면 여기 이제 홍반이랑 자외선 때문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 모낭이 이제 상하니까 탈모가 생기는 것이고. 여름에 이제 덥고 습한데 머리를 이제 자주 안 감는다 하면은 땀은 나지, 피지는 나지, 막 공기는 더럽지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모공을 막아가지고 여기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럴 것이고 또 습하니까 세균 같은 게 또 잘 번식을 해서 또 염증이 생기니까 탈모가 생기는 그러니까 것이고. 염증이 생겨서 탈모가 되는 경우는 일시 탈모예요, 아니면 영구 탈모예요? 영구 탈모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키는 두피에 자극이 되는 그런 문제의 원인들을 개선을 해주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남자들의 탈모는 호르몬에 의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핵심이지. 맞아.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에다가 머리를 제대로 안 감거나 두피에 자국을 져가지고 생기는 문제로 머리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유전적인 문제는 그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딜레이 시키는 약은 있잖아요. 프로페시아. 그 이게 약. 이제 유전자를 건드리는 건데 네. 프로페시아가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요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 프로페시아를 발견하게 된 그 프로페시아가 개발된 배경이 되게 흥미로운데 요거는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 효과는 있어요. 있어. 아, 그래요? 그건 있어 확실히. 근데 죽은 그 살릴 수는 모낭을 없고. 살릴 수는 없고 속도를 굉장히 늦춰주는 거죠.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항상 그 이마는 없고 옆머리만 남겨놓고는 계속. 요거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 내가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알아? 아니 내 약은- 주변에 보면 아 실제로 먹는 예, 사람이 약은- 먹는 사람 약은 많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많아 먹는 사람. 이게 뭐냐면 1970년대에 그 미국 코넬 의과대학의 한 박사님이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마을을 방문을 한대요. 도미니카? 예, 도미니카 네. 공화국. 여기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 마을이 이제 근친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병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게베도세즈라고 하는 그 뭔가 이게 증상인지 그런 그 증상을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증상? 12시가 아니고 죄송해요. 12살 정도가 되면은 네. 여잔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처럼 이렇게 남자 그 생식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12살에? 예. 그러니까 아 생식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식기가 없었는데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수가 있나? 그 사춘기 즈음이 되면은 얘가 안에 숨어 있던 남자 생식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긴 거는 여자 거 같이 생겼는데 12살 되면 남자 거가 나온다고요? 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게베도세즈라는 게 12살에 생긴 남성기라는 뜻이래요. 그럼 이게 여성의 뭐- 생식기도 가지고 있나요? 그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왜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초기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그렇죠, 생겼어요. 그렇죠, 생식기가. 음.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8주차쯤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성 염색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성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현을 하면서 네. 얘가 이제 그 생식기 똑같이 생겼던 게 이제 여자의 생식기로 가기도 하고 남자의 생식기로 가기도 하는데 네.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꿔줘야 얘가 이제 2차 성징이나 이런 반응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전병 때문에 이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아기들이 뱃속에서 얘는 XY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 생식기가 발달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살쯤 되면 이제 정확히 12살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 네네. 2차 성징이 시작될 나이가 되면은 이제 속에서 약간 덜 발달된 형태로 있던 이 약간 애매한 남성 생식기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게 네. 그 실제로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남용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완전 이게 남자. 여성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음핵이라고 하죠. 그게 남성 생식기처럼 커져요. 남성 생식기처럼 모양이 바뀌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여성이나 남성의 그런 생식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후천적으로도. 걔들이 태아 때 같은 데서 기원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은 네, 조직이 여성 음액이 되기도 하고 남성의 이제 그 생식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인을 찾았는데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꿔주는데 네. 이 5알파 리덕테이즈가 이 환원 효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이 이제 게베도세즈라는 그 사람들이 봤더니 이 사람들은 탈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약간 탈모랑 연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5알파 리덕테이즈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 탈모가 없구나라고 해서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막아주는 이제 물질을 찾았고 그게 피나스테라이드라는 물질이고 그 물질로 약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게 지금 많이들 먹고 있는 프로페시아. 그래서 여기- 게베도세즈 그분들은 이제 탈모가 없고 네. 뭐 그러면은 여드름 이런 것도 없고 네, 맞아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가지고 이런 생겨나는 그런 생리학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거죠.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까 얘기했다시피 5알파 리덕테이즈를 막아주는 그 물질이 이 뭐지?
프로페시아에 되게 많이 들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탈모 약을 여자가 먹으면 안 된다. 여자가 만지면 안 된다. 만져도 안 돼요? 만져도 안 돼요. 만져도 흡수가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뭐 내가 아기를 다 낳았고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자가 이 피나스테라이드에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딸이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들을 임신하면은 이 아들이 이제 또 고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 개배도제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짝 만지셨나? 우리 아빠 머리 날라갔잖아. 합리적 의심이다. 이거 참. 아, 그럴 수는 있겠네. 아버지 날라갔잖아. 아버지 날라가고 나도 뭐 거의 날라가 있고. 그쪽으로. 반쯤. 아, 그러고 보니까 뭐 합리적이잖아. 되게 늦게. 네 맞아요. 네 이제 늦게 나왔거든요 저도. 뭐가 나와요? 아니 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런 식의 인터뷰는 좀 삼가주시고. 네. 개배도새우.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페시아를 네. 이제 만들어. 예, 이 약이 만들어 거군요. 생겨난 배경. 그러면은 프로페시아를 많이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남성성을 잃을까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그냥 얘기도 되게 그냥 많죠. 걱정이 아닌 거네. 그렇긴 하죠. 네, 그걸 이제 호르몬 보완하는 또 약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이거 주변에 탈모인들이 많아. 주변은 맞죠? 형 나는 머리 숫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왜 그래? 아, 최욱 씨 또 이거 가발 아니야? 땡겨봐. 땡겨봐. 아, 됐어. 이거를 제가 좀 더 그 찾아봤는데 네. 이게 사실 남성 호르몬을 완전 억제하는 건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남성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무슨 리덕테이즈 같은 효소에 의해서 다른 테스토스테론을 바꾸면은 그게 탈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뀌게 하는 것만 억제하고 원래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냅두기 때문에 막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진 않다. 그 보완하는 약들이 많이 나왔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샴푸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탈모에. 있겠어요. 그거 없잖아, 솔직히.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네. 뭐 한약 냄새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샴푸들 있잖아. 그 효과 없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네. 이거 되게 간단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네, 간단한 문제야. 이제 화장품 법에서 그러니까 샴푸가 지금 화장품의 범위로 들어왔거든요. 네. 자, 화장품 법에서 지정하는 화장품의 정의가 뭡니까? 효과가 너무 좋으면 안 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 결론은 나왔죠. 그럼 나왔잖아. 효과 없다는 거잖아. 효과가 이렇게 크면 안 되고 지금 효과가 큰 이 프로페시아 같은 약은 보면 부작용도 그만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기분만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되죠. 그냥 그거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르몬으로 인한 탈모 말고 이제 두피 관리를 제대로 환경적인 부분. 안 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겠다. 네.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린스가 진짜 중요한 게 린스? 린스가 사실 유분 성분이거든요. 샴푸하고 린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유분이라서 얘의 역할 자체가 코팅이에요, 코팅. 근데 이게 두피까지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두피가 코팅이 돼 버리거든요. 린스는 막히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 두피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두피가 만들어낸 노폐물도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끝 쪽만 살짝 발라주는. 그래서 이게 지금 린스의 피막 형성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근데 이거보다 린스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머리카락에만 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피막 형성제가 두피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계면활성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얘기는 혹시 했는 게 기억이 나시나요?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저는 뭐 양희은 씨는 아는데 미안해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로 만드는데 계면활성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이온계 계면활성제가 그 린스의 주성분이에요. 근데 얘는 피부 자극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그래요? 4급 오늘 왜 이래? 4급 암모늄염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두피나 이런 이제 피부에 자극이 되게 크는데 이제 린스는 그거를 필연적으로 많이 써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머리 털에만 바르시고 피부에는 바르시면은 박박 헹궈 주시라. 그래요? 린스는 진짜 이거 잘 사용해야겠네. 그럼 이거 막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샤워하고 그냥 물로 막 헹구면서 몸으로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네. 이것도 린스가. 썩 안 좋겠네. 네, 그것도 잘 헹궈내셔야 돼요. 린스는 그냥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면은 네. 너무 손가락이 이제 안 내려가니까.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린스는 꼭 또 써야 되는구나. 그 린스 막 이렇게 몸에 흘러내리면은 어. 샤워기로 해도 계속 미끌미끌. 계속 미끌거려. 그게 이제 코팅이 됐다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머리를 먼저 감고 린스도 한 다음에 이제 바디워시로 한번 닦아주죠. 그렇게 혹시 그 목욕탕 보면 아저씨 분들 그 폭포수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 직각으로 막잖아요. 그거는 두피에 안 좋습니까? 그건 좋지.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맞았는데 아프고 두피가 이제 벌겋게 될 때까지 맞았다. 이러면 안 좋은 거고. 근데 약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는 되지. 사실인 게 미녹시딜이라는 약 있잖아요. 네. 바르는 거. 걔가 혈관을 확장시켜 줘 가지고 약간 이 탈모를 약간 도와주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두피가 너무 이제 세게 작살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아, 맞았다라고 작살은 안 돼요. 하면은 이제 모공도 작살이 날 것이고.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 게 사실 뭐 탈모인들 보면은 이마부터 해서 윗머리가 빠지고 옆머리 남아 있잖아요. 옆에는 남아 있어. 왜 그래? 그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모세혈관들 있잖아요. 그게 옆쪽에는 좀 많이 있고 위쪽은 당겨져가지고 잘 많이 없고요. 그래서 약간 그 투블럭의 여집합처럼 옆머리만 나오고. 투블럭 여집합. 오랜만에 들어본다 여집합. 아, 투블럭 진짜 투블럭 여집합. 아, 이 표현 좋은데? 좋았다. 그래서 위에는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가 아까 임수진 박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 탈모를 유발하는 그 호르몬 있잖아요. 그게 좀 많대요 이쪽에 윗머리 쪽에. 아, 윗머리 쪽에. 그래서 윗머리가 많이 그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전두환 씨도 옆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 전두환 씨는 머리칸 아직도 여집합. 남아있다니까. 상고머리의 여집합. 마지막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옆머리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개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미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설득하지 말고. 그리고 탈모에 대한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자, 봐봐. 전두환 씨 옆머리 남아 있잖아. 옆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니까. 그 영양분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모세혈관 아직까지 있는 거야. 동생 잔고도 없으신데. 네. 자, 엑소 임소정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